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공기가 매섭습니다.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 맑겠지만 오늘 한낮에도 5, 6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터운 겉옷과 함께 모자나 목도리도 챙겨주시고요. 당분간 하늘은 쾌청한 가운데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들어보고요. 겨울의 문턱에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도 연탄 나눔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합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강원 지역 쌀 생산량은 14만 2,509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4만 5,893톤보다 3,384톤, 2.3% 감소한 겁니다. 올해 강원 지역 벼 재배 면적은 2만 7,113헥타르로 지난해 2만 7,651헥타르보다 1.9%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활동 지원금 신청률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지원금 대상자 11,800여 명 가운데 9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률은 78% 정도인데요. 이 사업은 고1 학생의 진로 자기개발의 비용을 1인당 2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 원가량입니다. 영월군의 소규모 관급 구매 계약의 66%는 지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조달과 입찰을 제외한 소규모 계약 가운데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계약은 31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소규모 계약 470여 건 가운데 66%에 해당합니다. 영월군은 영월교육지원청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업체와 지역 제품의 우선 구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보호시설 부족으로 건강한 동물이 안락사되는 일이 사라진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김정훈 반려동물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팀장 김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기동물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지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완전하게 없애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최대한 입양으로 연결되도록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불가피하게 특히 심각한 질병으로 회복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들깨화된 동물 중에 이제 훈련이나 행동지도 등 사회화가 어려워 사람이나 그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한 해 인도적인 안락사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도 그 보호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이런 이유로 건강한 동물이 안락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호시설 확충하고 임시보호 확대, 입양 중심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질병이 있거나 사회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혹은 예산 문제로 안락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는 소식이죠. 자, 안락사 제로화 추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을까요? 네, 2022년 7월 21일 김진태 도지사님이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당하는 일은 강원도에서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게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간 부족형 안락사 제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임시보호제를 운영해서 인간에서도 50일 이상까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입양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진 초기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기동물 안락사 현황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변화는 수치로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2022년도 내 강원도 안락사율이 보호동물 5,604마리 중 1,091마리로 19.5%였는데요. 예.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보호동물 2,955마리 중에 268마리로 9.1%이며 2022년과 비교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15.8%이니까 저희가 6.7% 낮은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동물이 공간이 부족해서 안락사되는 일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또 강조가 됐던 만큼 실천이 잘 된 건데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 그럼 강원도에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에 현대화된 동물보호센터가 8개소였던 걸 지속 개선해서 신축하고 올해 17개소까지 늘렸고요. 사료비와 인건비 예산도 22년도 6억 원에서 25년도 11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네. 또한 동물보호센터 관리 인력도 더해서 18명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 안락사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요. 또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캠페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아이들과 품종이 있는 아이들을 선호하다 보니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3, 4년씩 동물보호센터 터줏대감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겠지만 센터 수도 늘어났고 예산도 인력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강릉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죠. 어떤 시설인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릉 사천면에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복합 교육 문화시설이에요.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실, 세미나실, 클리닉, 실내 야외 놀이터를 갖추고 향후 펫카페까지 운영 예정인 곳입니다.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배우고 즐기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 체험, 힐링이 모두 가능한 거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1월 6일에 개관식을 진행했고요. 누리집 개설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시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보고 싶어지는데 우리 영서권에도 이와 같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립 계획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균형적인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영서권에도 점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교육 기능을 결합한 소규모 지역 거점형 모델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주권이나 춘천권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권이나 춘천권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추진할 예정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안락사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추가 계획이나 중점 추진 과제가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첫째, 입양 활성화 확대로 입양 행사를 정례화하고 도민 참여형 캠페인을 늘릴 계획이고요. 둘째, 보호환경 개선으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사료비, 인건비를 더 지원해 장기보호 개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책임있는 반려문화 확산으로 원 웰페어 개념으로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어떤 절차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 전문 구조단이 구조합니다. 구조된 동물은 시군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요. 기본 검진 후 10일 이상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면 방한, 그렇지 않으면 입양 절차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 중성화 등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개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도민분들이 유실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시군청 축산 관련 부서나 누리집에 나와 있는 대표 번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구조 대상이 아니며 우리 도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군청이나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물 등록을 꼭 하셔서 등록칩을 씹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동물 등록 중요하고요.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안락사 제로화 달성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는 행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안락사 프리존 강원도를 넘어서 생명 존중 1번지 강원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존의 문화가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라겠고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김정훈 반려동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도 커지는데요. 난방이 곧 생존이 되는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원주에서도 올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겨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연탄 나눔 활동 관련 소식인데요. 자, 올해 연탄 기부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진행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매년 10월쯤부터 연탄은행이 재개가 되는데요. 네. 연탄을 쓰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원주에도 아직 고지대나 또 오래된 주거지에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고 특히 고령,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여전히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익숙한 난방수단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이상기후와 또 연료비 상승으로 연탄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탄 가격이 오른 데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높은 고지대, 또 골목 안쪽,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연탄 운반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연탄 나눔 사업을 하는 복지관에서는 기부된 연탄을 전달하는 거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또 안정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관장에게 올해 연탄 나눔 활동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난 10월에 연탄은행 재개식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25만 장 연탄 나눔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장 정도 모아진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하면 한 30% 정도 지금 활동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들에서 봉사활동 일정들을 많이 잡아주고 계시고요. 또 교회나 종교단체들도 활동을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고지대나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연탄을 운반할 때 배송비가 붙게 되거든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연탄 활동을 통해서 연탄이 지원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탄 나눔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한데 올해 연탄 기부가 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 10월부터 연탄은행 재개식을 열고 이 기부와 또 나눔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탄 기부 목표는 총 25만 장을 모으는 건데 현재까지 모인 연탄은 6만 장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목표의 30% 수준만이 모인 건데요. 작년보다 연탄 기부에 참여하는 기업 또 단체가 줄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로 개인 기부가 크게 줄고 있어서 예상보다 이 모금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연탄 가격이 장당 가격이 800원대에서 1,100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한겨울이면 한 달에 200장에서 300장을 쓰는 가정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복지관은 올해도 지역의 봉사단체와 학교, 또 기업 등과 함께 나눔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타렉트 클럽과 북원여고 인터랙트 클럽이 직접 연탄 3,000장을 들고 봉산동 10곳의 가구에 배달하면서 따뜻한 손길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탄 기부와 나눔 봉사가 더해지고는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하 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계속 이제 연탄 모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탄 활동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후원과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래도 11월, 12월은 활동들이 좀 있는데 1월 되면 또 확 줄어서 그때 대부분 또 연탄 사용하는 가구들이 또 고령에 어렵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말에 더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부나 배달 봉사 참여가 간절한 상황인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겨울 연탄 나눔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매년 11월에서 12월에는 기부가 좀 활발한데 1월이면 특히 기부와 봉사가 크게 줄어서 1월에도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관에서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장당의 금액 기부나 연탄 장수로서 적은 규모로도 기부가 가능하고요. 혹은 연탄 배달 봉사 현장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전화 문의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부의 기회는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죠. 새해에도 마음만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온기로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을 지켜줄 연탄 나눔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 해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2025 영월 문화충전 페스타가 열렸다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나요? 예, 영월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2025 영월 문화충전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 내 문화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상 속 에너지를 비우고 다시 채우는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페스타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관심 분과 투표, 영월 서체 따라쓰기, 문화거점 이름 맞추기 등 5가지의 충전 비전과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그리고 어린이 매직 버블쇼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미션을 완수하면 구스를 받아 나만의 충전백을 완성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한 원목 호롱 만들기, 크리스마스 양말, 라탄 바구니, 킬링 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과 전문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페스타 사진관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상원 영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페스타가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문화도시 영월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영월의 문화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해 동안의 문화도시 성과를 엿볼 수 있었던 영월 문화충전 페스타 소식이었고요. 자,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연합 발표회가 열렸다고요? 예.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재능을 한자리에 확인하는 제11회 영월군 지역아동센터의 연합 발표회가 지난 14일 영월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발표회에는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 합창, 악기 연주, 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행사에는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가 참석해 모범아동 표창을 수여하고 아이들의 도전이 영월의 미래를 밝힌다며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어 신재섭 영월군 의회 의원과 신동은 영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아이들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1부 사회는 큰나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의 이영원 센터장이, 제2부 사회는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지우석 엄준식 어린이가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죠. 따뜻한 나눔 소식인데요. 영월군이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등 약 300명이 참여해 7,000kg의 김장김치를 담궜습니다. 이 김치는 동절기 취약계층 700가구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사회보장처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활동을 병행해 정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돌봄 문화를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는 전대복 영월 부군수는 함께 나누는 마음이 영월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김장 나눔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영월문화도시센터, 영월농협 등 20개 기관과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은하수 로타리클럽,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가 동참해 지역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붉게 버무러진 김치만큼이나 환한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 올해도 영월의 겨울은 이웃의 온정으로 더욱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영월 김삿간면 각동리에서는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열렸고요. 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가 CJ 프레시웨이와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네네.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